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라퓨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빛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위대한 작품들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예정입니다. 그 작품들을 통해서 작가들과 대면하면서 작품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에도 잔잔한 변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퓨타 도서관이 차별되는 두 가지 포인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뚜렷한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이해할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작품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작가와 대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작품들마다 마지막에 꼭 질문들을 달았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작품은 우리들에게 비로소 대화를 걸어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하고 이 작품들을 접하신다면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하거나 쓰게 하는 것을 유도하시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명석하게 변하는지 반드시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라퓨타 도서관에서는 위대한 작품들을 엄선했고, 특히 작가들을 파악하고 그 작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과 감정을 더 풍성하게 하고 향상시키는 도구가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나 책을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 혹은 장애가 있어서 독서가 장벽처럼 느껴지는 아이들에게도 이 라퓨타 도서관이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 이름을 라퓨타 도서관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라퓨타는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의 제3부에 나오는 하늘을 나는 섬의 이름입니다. 그 라퓨타 섬 속에 과학자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죠. 수학과 음악에만 혈안이 되어서 엉뚱한 비현실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 과학자들은 오이에서 태양광선을 추출해내거나 배설물을 원래 음식으로 바꾸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는 그런 망상가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과 음악에 빠져서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조나단 스위프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아이작 뉴턴이나 핸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뉴턴이나 핸델은 역사를 바꾸고 시대를 깨우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이 도서관의 이름을 라퓨타라고 지어봤습니다. 라퓨타 도서관에서 만나는 작품들이 오이에서 태양광선을 추출하는 것처럼 한심하게 보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꿈을 꿉니다. 마지막으로 걸리버 여행기를 썼던 조나단 스위프트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28살에 목사가 되었던 아일랜드 태생의 영국 사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걸리버 여행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인국 이야기, 거인국 이야기, 그리고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 야후의 나라, 그렇게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가 발표됐을 때 영국 정부는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고, 조나단 스위프트는 현상금이 걸린 수배자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걸리버 여행기가 영국 사회를 신랄하게 풍자하는 그런 정치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그저 걸리버 여행기 하면 소인국 나라를 여행하는 그런 모험 소설로만 알고 있다면 조나단 스위프트 목사는 슬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였던 조나단 스위프트는 선지자처럼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이 걸리버 여행기를 통해서 풍자했습니다. 그래서 걸리버의 이름을 르무엘 걸리버라고 한 것이지요.
르무엘 들어보셨습니까? 르무엘은 구약성경 잠언 31장에 언급된 인물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너는 이렇게 통치해라 라고 말하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사람들을 대변해서 입을 열고 정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위해 내 목소리를 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스위프트는 걸리버의 이름을 르무엘 걸리버라고 짓고 사회를 풍자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걸리버 여행기는 사회를 바꾸고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작품인데요. 시대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걸리버 여행기를 반드시 읽어야 하는 소설 10개 안에 항상 들어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 책을 쓰고 숨어 지내면서 사촌에게 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편지를 감상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걸리버 여행기 첫 번째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나단 스위프트가 사촌에게 썼던 편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사촌이여, 내가 걸리버 여행기를 쓰고 난 후 세상에 작은 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네. 당파와 편가르기가 잠잠해졌는지, 판사들은 좀 더 신중하고 공정해졌는지, 변호사들은 정직하고 겸손하며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추게 됐는지, 젊은이들에 대한 교육은 바뀌고 있는지, 시민들은 미덕과 명예와 정직과 교양을 갖고 있는지, 궁정과 고관들의 집무실에 아청꾼들을 가려냈는지, 현명하고 능력있고 지혜로운 일꾼들이 대우받고 있는지, 수치스러운 말과 글로 출판 언론계를 더럽히는 자들은 모두 자신이 쓴 종이만 먹게 하고 잉크를 마시게 하도록 선고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다네.